창원시가 토양오염제 아파트 분양 승인에서 옛 39사단터와 다른 두 곳의 사업지에 서로 다른 조건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해 씨가 260억 원대 터미널을 기부 체납하겠다는 신세계 측의 약속을 포기해 이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가 경남을 방문하는 등 활기를 띠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총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년 가까이 낙동강변을 달리던 경전선 기찻길이 레일바이크와 와인 동굴 등 놀이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옛 39사단터가 중금속 등 발암물질에 오염됐지만 창원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 승인을 내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창원시가 한국철강터와 진해화학터에 대해서는 정화 작업을 분양보다 우선 조건이라고 내걸었던 것과는 다른 결정이어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당시 대규모 토양 오염 사실이 밝혀진 옛 한국철강터. 주식회사 부영이 이 땅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려 창원시는 분양 승인 조건으로 토양 정화 완료를 내걸었습니다. 부영 측은 결국 지난 2012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250억 원을 투입해 정화 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32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양에서 폐, 석고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진해 화학터도 마찬가지. 정화에 필요한 예산만 800억 원입니다. 아파트 건설에 앞서 내년 말까지 토양 정화를 모두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정밀 조사가 토대로 정확하게 돼야 토양 오염된 물량이나 뭐가 중금속이 오염됐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섭니다. 그에 따라서 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옛 39사단터가 중금속 등에 오염된 사실을 KBS가 보도한 건 지난 20일. 창원시는 이틀 뒤인 22일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을 전격 승인해줬습니다. 창원시는 당시 분양이 시작된 1, 2단지가 오염 조사에서 빠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화를 분양 승인 조건으로 내걸기는커녕 정화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선 사례와 차이가 납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는 아파트 분양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고사하고 공사 중지 명령조차 내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중지는 내린 적이 있고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나름 사업 승인을 해줬고 창원시가 받아줬으니까. 시민의 건강보다 민간 사업자를 고려한 창원시의 결정에 의혹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김해에서는 신세계 이마트가 지역 환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토지 용도까지 변경해 대형마트를 짓게 된 신세계가 260억 원이 넘는 터미널 시설을 김해시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해시가 이를 포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 축구장 2개 넓이의 4층 규모로 새로 문을 연 김해 여객 터미널. 완공 뒤 260억 원대 터미널 건물은 김해시 소유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신세계가 터미널과 마트 건물을 함께 지은 뒤 터미널 건물은 김해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용도 변경 과정에서 김해시의회의 특혜 지적에 대해 김해시는 터미널 건물을 기부 체납받기로 했다며 시의회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완공이 되자 김해시가 돌연 기부 체납받기를 포기했습니다. 여기 터미널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았어. 부대시설로 이마트하고 백화점으로 만들겠다. 이런 걸 다 쪼개갖고 기부채는 못 받게 돼 있어. 형도 시에서 재정 부담 다 해야 되는데 연간 10억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취재 결과 김해시가 기부 체납받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터미널 건물을 지은 뒤 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고 무상 임대받아 운영하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가능한데요. 면허사업자한테 무상 사용 기간이라든가 이걸 설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시설물 유지 관리 이마트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신세계가 매년 수백억 원을 벌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바꿔주고도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한 김해시. 260억 원대 건물에 대한 기부 체납마저 포기하면서 김해시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오늘 영남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에서 승리한 김해 등 영남 지역을 차례로 방문하고 내년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경남 지역 당선자 모임을 아직 열지 못하는 등 총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2곳과 시장, 시의원 재선거 등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석권한 김해 지역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방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9명이 당선된 것은 내년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여서를 몰아가지고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만이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정치 지형을 바꾸고 이번 총선을 통해 지역주의 한계가 무너진 만큼 세력 확장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의 민주정치가 복원되는 역사적 계기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조선과 해운업종의 대량 실업 사태 등 경남 경제 불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경남 4곳에서 야권에 패배한 총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오늘 국민 안중에도 없는 잡탕신 공천 때문에 선거에서 참패했다고 꼬집었고 경남 지역 당선자와는 간담회 일정도 잡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지난 23일 서병수 시장과 당선자들이 간담회를 열고 신공항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4선에 성공한 진주을 새누리당 김재경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합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성과 인기, 개파 지원 등으로 원내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5선 이상의 중진이 중심이 되도록 원내대표를 자신으로 합의 추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김재경, 유기준,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100년 가까이 이어온 낙동강 기찻길이 운행을 중단한 지 약 5년 만에 시민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기찻길은 철도 자전거 길로, 기차가 지나던 터널은 와인 동굴로 탈바꿈했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기차 운행이 중단된 폐철교 위로 철도 자전거, 이른바 레일바이크가 달립니다. 왕복 3km, 긴 낙동강 줄기가 시원스레 발 아래 펼쳐집니다. 너무 시원하고요.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자연 경치를 보면서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요. 실제 새마을호 기차는 열차 카페로 변신했고 기차가 지나던 길이 500m의 터널은 김해 특산품인 산딸기를 소재로 한 와인 터널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되게 시원함도 있고 그리고 동굴이 되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2010년 정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김해시가 130억 원을 들여 만든 낙동강 레일파크가 정식 개장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100년간 이어오다 지난 2010년 폐선된 낙동강 경전선 시설을 활용했습니다. 전국에 유일무이한 낙동강 철교를 횡단하는 경관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레일파크입니다. 김해시는 레일파크가 올해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레일바이크만 10여 개.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곳 낙동강 레일바이크만의 특화된 상품 개발이 더 추가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거제시가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거제시는 권민호 시장을 본부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해 조선업 불황이 해소될 때까지 위기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대책본부는 매주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매달 주요 경제 지표를 분석해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제50대 해군사관학교장에 이범린 중장이 취임해 오늘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범림 중장은 취임사에서 투철한 국가관과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고 명예심과 봉사정신을 익히며 의연하게 부하를 지휘할 수 있는 장교를 배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거제시 앞바다에서 침몰해 가던 4.7톤 어선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창원해경은 오늘 아침 6시 50분쯤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보내 잠수 펌프를 이용해 어선에 찬 바닷물을 제거하고 예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기관 냉각수 배관 파손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경남의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육아를 병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남성도 올해 1분기 23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남 지역 중소기업들은 다음 달 경기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가 중소기업 209곳을 대상으로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다음 달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가 전달보다 2.7포인트 하락한 91.9를 기록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